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A 모듈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열어보시고요.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뭐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발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수신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화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VOC 파트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릴 거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의 불만 혹은 제안, 거래, 다양한 고객의 소리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것을 고객 불만, 제안, 건의, 거래 뭐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뭐 3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코드를 붙여서 이제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시지는 이제 말의 내용이 되겠죠. 경로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통로가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매스컴은 TV, 라디오, 인터넷이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겠고요. 직접 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또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군가가 무엇인가 말을 하면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나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잡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피지컬 에비던스 뭐죠? 주변의 물리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공간, 행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맥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내용들 있죠? 기본 요소.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구나 정도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네. 자, 우리 앞전에도 나왔었죠. 도구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그다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언어로서, 말로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말도 열심히 하지만 나름대로 제스처도 하고 있고, 뭐도 합니까? 제가 판서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되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물론 언어와 비언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언어가 훨씬 더 중요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언어가 중요하지 않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언어는 우리가 고객과의 직접적인 서비스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언어가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과 고객과의 언어적인 교환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로 전달을 하고, 때로는 적당한 질문, 요점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야 되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언어를 언어의 중요성이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비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을 제외한 상대방의 표정, 몸짓, 몸의 움직임, 자세, 신체 접촉, 신체적인 장식, 목소리, 억양,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을 제외하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몸짓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몇 퍼센트? 그렇죠. 9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미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비언어는요, 숨길 수가 없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표정, 이런 것들은 이제 때론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이고 굉장히 본능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어는 우리가 일부러 꾸밀 수 있지만 비언어적인 부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성이 조금 더 높은 정보의 원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언어보다 비언어의 중요성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비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신체 언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언어는 표정, 눈 맞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몸의 움직임, 자세,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자, 신체적인 외양,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겠죠. 네, 두발이라던가 복장, 신체적인 매력 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 언어.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사 언어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비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에서의 의사 언어는 공식적인 언어를 제외한 다양한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가 말투, 음량, 음조, 속도, 발음, 그렇죠? 어떤 말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의사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요, 공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사람은 뭔가 내 이렇게 바운다리, 그렇죠? 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허용 범위들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0에서 45cm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되겠죠. 가족이라던가 애인이라던가 부부라던가 이런 관계에서는 45cm 이내로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개인적인 거리감을 뒀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대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45cm에서 80cm까지 들어올 수 있는 허용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친구, 동아리, 파티 등과 같이 제한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는 80에서 1.2m까지인데요. 자, 어떤 관계가 될까요? 정말 공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들 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보고하는 거리라던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적인 거리는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강사와 그다음에 청중 간의 거리, 그렇죠. 그래서 무대를 약간은 거리를 두는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 계속 뭐 하고 있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중에 신체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1, 2, 3, 4, 5가 다 뭡니까? 지금 다 비언어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이걸 고르는 문제인 거거든요. 여기서 신체 언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근데 얼핏 딱 보면은 전부 다 신체 언어 같은 느낌이 있죠. 잘 못 찾겠어요. 하지만 굳이 여기서 하나를 뽑자면 뭐가 됩니까? 신체적인 매력이 되는데, 자, 신체적인 매력은 어디에 들어가요? 외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양. 그렇죠? 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런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히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오류가 발신자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고 혹은 수신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됐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자, 발신자의 문제는 목적 없이 얘기를 하거나 말하기 기술이 부족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발신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해서 신뢰도가 결핍돼서
혹은 선택적인 청취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자, 앞에 나와 있는 수신자의 문제와 발신자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섞여서 나올 때 여러분들 골라내실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커뮤니케이션 문제 발생 원인 중에 수신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 발생 원인이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자의 문제를 굳이 찾아내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자,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인 반응 때문이다 라는 문제. 느낌 오시죠?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자, 이 내용은 조직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행동을 통제한다. 뭔가 우리가 통제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틀린 답 같고 이걸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행동의 통제라는 것은 조직 안에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조직 안에는 여러분 내규라는 게 있죠. 사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폼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현장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혹은 고객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직원분은 함께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이 규칙들은 구성원들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통제 역할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권력 구조가 있죠. 네, 직급, 직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계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구성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하는 그런 과정들도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자, 우리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표현, 또 부정적인 표현, 불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도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정보 제공을 제대로 서로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부서 간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고객한테 안내가 잘못 나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실 때에는요, 요 앞에 4가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것을 앞에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이론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피그말리온 효과. 네, 들어보셨죠? 네,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효과인데요. 자,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SMAT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잖아요. 강사인데, 네,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시면은요, 무조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꼭 잘 해내실 거예요. 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어때요?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성과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거나 성적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얘기하고요.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로젠탈 효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효과들을 같이 이렇게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랑 반대의 효과는 우리가 낙인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받으면 의식 무의식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넌 안 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네가 해봤자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요. 더 잘할 수 있는 학생들도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거나 부진한 결과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 낙인 효과들은요. 재소자들에게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범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소자가 이제 형을 다 살고 이제 사회로 진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복귀를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원인이 그들이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환경, 상황들이 당신은 범죄자야라는 어떤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그런 결과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낙인 효과의 또 하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 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플라시보는 주로 병원, 뭐 약국, 약 이런 데에 많이 쓰이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이 신체를 자연 치유하는데, 지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이 신체를 자연 치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이제 시한부를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생이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환자 자체가 어때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치료받는 이 과정이 나를 금방 치유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수록 실제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결과들, 약을 썼을 때 그것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에 이제 반대말이 있어요. 바로 나오죠. 노시보 효과인데요. 자, 노시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환자가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곧 죽을 거야. 이 약은 소용이 없어. 근데 정말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시보 효과는 그 약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 환자에게 전혀 치료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손 효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호손 효과도 마찬가지 시험에 정말 출제가 잘 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함으로써 스스로의 본성과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실험이 하나가 있죠. 그 호손 공장이라는 곳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산성이 좀 오를 수 있을까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조명 실험이라든지 작업 실험, 감정 실험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어쨌든 이 실험 자체의 이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실험을 하는 그 기간, 예를 들어서 50일이다. 50일 동안 많은 관찰자들이 들어와서 호손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을 했겠죠. 이 실험을 위해서.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계속 50일 동안 관찰하는 요 사이에 굉장히 성과가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호손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꾸 와서 우리의 모습을 관찰을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를 의식해서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